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간 무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TV나 언론 매체 모든 매체를 통틀어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9일 남았나요? 대선 이야기입니다. 빨리 일종의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나라가 어떻게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해외 변수가 너무 큰 변수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단순히 먼 나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자재 공급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고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곽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제를 잡아주신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직접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집 살 분들은 빨리 사셔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중에 내용 중에 이런 얘기는 언제나 하셨지만 이렇게 메인 타이틀로 얘기하신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이 주제를 잡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곽 대표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제목으로 잡은 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인데 이제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을 약간 자극적으로 다이렉트로 직접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주제 보고서 하나 기사를 한 게 있는데 딴 건 아니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기라고 하는 요즘에 거의 거래량이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단 말은 니꼬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다운됐다는 이야기로 반증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주택을 사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래가 줄었지만은 가격은 혼조세라고 봐야 그렇죠. 돼요. 예. 또 금매로 거래되는 거는 가격이 싸게 거래되지만 한편으로 또 신고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지역별로도 상승하는 곳도 나오고 또 떨어지는 곳도 나오고 혼조세라고 가격은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지금 거래량이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한 월간 1000세대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예.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이런 추세가 만약 이어진다면 이제 모든 아파트가 거래되려면 이런 추세로 150년에 한 번 거래되는 거예요. 아하, 수치상으로. 두 번 태어나야 한 번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급 거래량 감소인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거래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거래가 없는 이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대출을 중단시켜 버린 거, 네. 대출을 규제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은 이게 아마 좀 우연하게도 예. 지난 한 3년여간의 각종 이 대책들, 예. 이 대책들이 최근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이 금매를 쏟아지게 만드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18년도에 9.13 대책, 19년도에 12.12 대책, 예. 20년도에 또 7.10 대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런 대책들로 인해서 이건 우연이겠지만은 일시적 이주택자가 팔아야 되는 시한이 바뀐 거예요. 예. 18년도의 대책에서는 3년 내에 팔면 됐었고 19년도의 대책에서는 2년 내에 팔면 됐었고 20년도의 대책에서는 이제 1년 내에 팔면 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3년, 2년, 1년이 뭉쳐져 가지고 올 연말 연초에 잔금을 하는 이런 물량들이
무조건 팔아야 될 상황으로 한꺼번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매 곧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매가 있을 때는 사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금매가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오른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사고 싶어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금매가 있을 때에 과감하게 사는 무주택자를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 사실은 무주택 저희 강의할 때는 뭐 벙커 멘탈리즘이다 이런 뭐 포스트 팽기다 이런 얘기 사실 강의 때는 하지만 가격이 하락되는 시점이나 이제 전 매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수치나 이유를 대서 폭락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살 분들이 선뜻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시장에 참여 못했던 분들이라면 그걸 뚫고 사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빨리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살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는데 예. 지금 다주택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거래 경험이 많은 부모가 뭐 자식을 빨리 사라고 닥달을 해가지고 사게 만드는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현재 머지않아서 이렇게 일시적 이주택 금매는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예. 제가 이제 2월 중순경부터 감소할 거라고 봤던 거는 2018년 9.13 때문에 했던 사람들 또 2019년에 12.16 대책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이었던 사람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실제 거주를 이전했던 분들이 2월 중순부터 끝나거든요. 예. 약간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자세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지금 매일매일 금매 양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조용한 것 같지만 저가 지역들 있잖아요. 예. 뭐 매매가 자체가 한 3억 안팎인 곳들 이런 것들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세대도 전세 가격이 2억 이하인 다세대들 방 3개인데 예. 이거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세대들은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뭐 재개발 같은 개발 이슈가 있지 않은 곳들은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래 다세대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전 현상이 시작이 됐어요. 전세가 더 비싸요. 매매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5년간 만들어 놓은 프레임 때문에 시장 왜곡이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낳기 시작하는 때예요. 예. 그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 지금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그 허수로 점철된 그 숫자들조차도 이제 다 무너지게 생긴 게 실제 공사비가 있잖아요. 레미콘 가격이 뭐 20한 중반대까지 상승을 했고 철근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주했던 공사비가 많이 빠뜨리면 공급도 지금 원활히 되지 못하는 외생 변수까지 생겨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폭을 키우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안정을 찾아줄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양수겹장 그러니까 외통수인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언제죠? 본격적인 공급 대책은 18년도 3기 신도시 언급하면서 시작되긴 했고 20년도에 5, 6, 8, 4 대책 나오면서 이제 도심, 대도심권 공급한다고 얘기 나왔고 21년도 2, 4 대책 나오면서 이제 공공주도로 이제 어쨌든 20년에 공급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지정을 못하고 갈팡질팡 하던 차에 외생 변수가 이런 굉장히 강한 우풍이 생겨버리니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정부에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공급하겠다 했던 것 중에 3기 신도시 포함해서요. 좀 착공한 게 있는가 보세요. 없죠. 하나도 없죠. 만약에 이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그때 우리 방송 보고 정부 위정자들이 그 공급 정책을 좀 폈다면 입주 시점 지금 가까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그쵸. 무슨 대책 나올 때 제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끝날 때 봐봐라 된 데가 있나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현재 구축이든 신축이든 무주택자들이나 사야 된다는 필요, 그게 투자건 실수요건 어떤 이런 분들은 지금 가격도 많이 본인들이 생각엔 떨어진 시점이라 생각한다면 아니 저는 뭐 지금 투자를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제 무주택자인데 이 무주택을 탈출할 거냐,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그 내 집 마련의 방법은 실제 거주할 곳을 할 수도 있고, 예. 일단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뭐 사둘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내 집 마련하실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뭐 대선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뛸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셔야 돼요. 아니다, 전세가 앞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매매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이제 양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바뀔 것 같으니까 대선 결과를 보고 어떤 추세라든가 뭐 방향성 이런 게 생기면은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겁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제가 볼 땐 전세가 더 세게 뛸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매매가 더 먼저 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시점의 차이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는 뭐 전세든 월세든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현상이 어느 타이밍에 일어나냐의 차이만 있으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반드시 집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 지었고 앞으로 당분간도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야 될 때이고 뭐 금매가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달 지나면 이제 금매 못 찾아요. 지금 곽 대표님 얘기하시는 너무 답정너 아닙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자꾸 이제 현황이 바뀌니까 현상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망들도 바뀌고 또 그런 얘기들이 또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무주택자들은 어쨌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요. 혹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최선인 게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주택자들은 일단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어떤 길을 일단 선택하고 결과를 보려는 게 아니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미국 시인 얘기처럼 가지 않는 길을 갔을 때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 생존의 문제, 전 재산권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곽 대표님한테 답정너라고 했던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은 계속 줄어들 것 같고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다면 그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금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매가 있을 때 사야 되는데 꼭 금매가 없어지면 사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금매가 계속 조금 나오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말에 계약을 해서 이제 올해 잔금인 사람들 실거주로 갈아타게 하신 분들은 끝났고 이제 투자로 하신 분들은 뭐 3개월, 4개월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잔금을. 그러면 재작년 12월로부터 뭐 4개월이면은 작년 4월일 거고 4월은 이제 다 거의 도달해 가잖아요. 그게 한계예요, 한계. 제 느낌에는 3월 말 이후에는 이 금매 찾기가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났을 때 그때 그랬지 또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 참여를 못했던 분들은 그게 여전히 두려운 큰 문제겠죠. 네, 어떤 분들은 왜 그 시장 그 변동 시기를 정확하게 못 맞추냐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걸 다 맞추면은 신이죠. 뭐 저는 그렇게 맞추고 못 맞추고에 큰 관심 없어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드림으로 해서 구입을 하실 분들이 빨리 구입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더 뭐 예를 들면 뭐 5월에 움직일 거라고 그랬는데
뭐 4월부터 움직여 버린다. 이러면은 그분들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어차피 언젠가 움직일 거라면은 조금 빨리 움직인다는 예측을 해줌으로 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역할이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좀 연관 있는 문자 하나 소개될까 합니다. 그 저번 문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뭐 정책에 대한 그 댓글 달아주신 분 말고 왕 사장님인가가 주신 게 기억이 나서 제가 곽 대표님한테 문자를 이런 걸 한번 얘기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 얘기는 그냥 던지듯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집이 2채 있는데 아파트 2채가 있는데 앞으로의 투자는 뭘로 해야 됩니까? 라는 왕 사장님이 맞을 거예요. 닉네임이요. 그런 분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두리뭉실한 질문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택을 다시 투자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취득세, 뭐 2주택, 3주택제가 되면 13.4% 내야 되죠. 종부세 최대 연 7.2% 내야 돼요. 저 얼마짜리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 양도세 최대 82% 내야 돼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리 올라도 이거는 남을 수 없는 구조죠. 그리고 또 집값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드린 요 3가지가 크지 않은 거, 이제 취득세, 종부세 부담이 많지 않은 걸 찾아야 되고요. 예. 또 양도세는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거든요. 양도세도 어쨌든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안에서 잔류하려면은 요 이제 3가지 세금도 중요하고 되팔기도 쉬운 거를 찾아야 돼요. 되팔기가 쉽다는 뜻은 필수제적인 성격을 가진 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건데 지금은 땅은 굉장히 어려운 투자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땅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뭐 주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이제 부동산을 떠나서 저는 뭐 이번 상승장이 뭐 부동산만의 상승장은 아니고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됐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라면은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뭐 금도 말씀드리고 했었지만은 지금 금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꽤 올라 있지만 투자라는 게 뭐 지금 사가지고 뭐 며칠 후에 한두 달 후에 팔고 하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투자라는 거는 지금 사면 이번 그 변동 주기를 보고 사이클을 보고 그때 빠져나오는 그럼 몇 년 이상 최소한 몇 년 이상의 투자를 본다면 아직도 들어가도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너무 변동성이 큰 자산들은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천천히 움직이는 쪽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왕사님 잘 들으셨죠? 저희 구독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또는 메일로 하단에 나가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곽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집 살 분들은 빨리 사셔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